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제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니까 양해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안경을 씁니다. 감사합니 122페이지가 26회니까 그 앞에가 25회죠. 25회가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5회에 해당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자면 장비와 황충이 중심이 되어서 초조 골탕 먹이는 전쟁했던 것들이 116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그러니까 6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면서 빨리빨리 해 나가면서 엎었다 뒤집었다 해 나가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강론을 해 나가는 동안에 그렇게 하려합니다. 하나 이 전체 몇 회를 그렇게 안 보고 문단으로 조각으로 내갖고 한 번 하고 다시 요약하고 한 번 하고 요약하고 그렇게 반복해 나가는 방법을 써야 이제는 문장론으로 들어가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향으로 해서 오늘은 앞에 전단 부분에 있어서는 116페이지 이하 제25회 노장군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꾀를 내서 꾀로 정군산을 빼앗았다 한 얘기를 설명하는 대목을 부분으로 설명해 나가면서 문단 의미를 따로따로 설명하고, 그러면 그놈 나중에 종합해 간 방향으로 마지막 부분에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틀리면 비슷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속도 낸가 보지 마요. 그래서 122페이지 26회 관운장이 또 뼈를 내가지고 조조 군대들을 물로 공격하는 대수로 암 7군 7개 부대를 물로 골탕 먹여버리는 작전에 관한 것들도 역시 한꺼번에 다 한 것이 아니라 문단을 나눠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전체가 이것은 이것도 한 7개 문단, 8개 문단으로 나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문단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조합하고 그런 방법으로 나가면 다시 한번 문장을 훑어보게 되다 보니까 문법적인 문제도 볼 것이고 다른 것과 맥락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조금 더 유기적인 접근 방법으로 변형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음에는 이제 우리들끼리 공부할 때, 여러분들끼리 공부할 때 자유시간에 같이 읽어가면서 또 이렇게 그러고 저렇게 그러고 또 돌아가면서 동생 자네가 읽어봐, 조카 자네가 읽어봐 해가면서 그거 틀렸어. 그래서 그 토론도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 여기서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유비 말고 관우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이 다 철통같이 쌓아서 특히 선거리가 좋아라고 해갖고 지금 동생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원나라하고 총나라하고 결합해갖고 초조 하나 못 막아내냐 한 정책을 분석해야 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어째 경상도하고 전라도 합치면 서울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데 경상도하고 전라도 합쳐갖고 서울 못 막아내고 서울에 와갖고 하면 서울은 일본놈하고 점령하고 흔들면 전부 여기다가 저기다 따라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가 전라도가 이제 주도권 갖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요새 못된 놈 한 놈이 양다리 그리고 세다리 그리고 지랄하고 있고 군발이 친구까지 한 놈 그걸 따라서 지금 전부 흔들리고 잡았단 말이야. 그럼 그 사이에 대법원장 손자라고 한 김보란 사람이 다 당연히 들어가갖고 큰 흐름에 따라갈 줄 알았는데 안 그럴 지경에서 겉돌아갖고 느닷없이 그 사람이 내용을 뭘 김아브리치라는 사람이 뭔 얘기냐 이 책임 누가 졌냐 그래갖고 그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돌려라 하는 얘기를 뒷발을 들고 잡았단 말이야. 세상에 늙은 놈이 할 말이 없어. 그렇지 그래갖고 이 난국에 지 앞장서 지말 귀들으라고 소리라고 듣도록 위해서 그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자라고 참고 있는 대통령한테다 대통령 책임이야. 그래갖고 나 결자인이 대통령 책임져라. 그렇게 말 바꾸면 지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야. 그렇게 해갖고 지금 열대에 빠져있는 혼란에 관한 문제는 지는 수습을 하면 대단한 경륜이 있는 것처럼 해갖고 저는 어떻게 보자면 양다리 전라도의 경상도 다 사입어갖고 민족 합의를 이루었다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본 장난을 치고 잡는 거예요. 언제는 그 윤총장은 하루 그 사람은 야당 사람이 아니에요. 여당 사람이요. 이러니 요즘에 양다리 그거 잠깐만
상황 말 바꾼다고.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지금 활동만 한 처지라면 적어도 검찰 총장이 해야 할 일은 민권투쟁이 아니라 이것은 국정에 관한 화합이다. 한 명분을 내세워갖고 이것은 상권분립 속에서 행정이라고 하는 문제는 한목적적 국가목적 활동을 있지 법률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오. 미친놈이 정신없는 놈이 지 인격 관련되니까 법문이 갖고 따지고 법과 뭐 정의를 실행한다. 그 피기를 잡았니. 무슨 놈 검찰이 상권분립에서 검찰과 법무가 행해야 할 일이 이건 문제만 아니잖아요. 국가목적을 달성해야지. 이 국가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나보고 인권 문제를 떨고 있는데 그말 틀렸다는 얘기 한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온다 그 말이야. 왜냐? 나중에 혹시나 유나무개가 집어넣으면 저 뭐가지 시키면 벌벌 떠라고 지금 아무 지식인들이 다 모양이다 말이야. 왜 이 모양이 됐냐? 그 다 수판 놓고 자빠져서 간이 콩만 해지니까 이런 문제다. 그 어째 내가 이렇게 약해져갖고 집사람 아파가고 이런가? 지금이라도 올라가갖고 이것은 인권의 문제란다. 법과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목적 문제다. 새로운 시대에 국민적 대화합과 새로운 국가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그냥. 행정은 근본적으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것이지 개별적이고 분석적인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한번 써갖고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떤 내 집에 컴퓨터가 부서졌지 이사해갖고 다 채택해졌지 누구 얘기를 쓴 통지도 없지 광주 전남 지역 저거 다 비겁하게 다 깨져버렸지. 임철영이한테 올라가갖고 이용훈이한테 올라가갖고 야 시키더라. 국가 목적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인권 문제가 아니지 않냐. 근본적인 문제 뭐냐. 이렇게 하면 국회의장 뭐라고 해 퍼먹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 뭐냐. 국가 목적에 충실은 기본 목적에 맞게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법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법과 정의가 아니다. 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면 시인의 조차 성실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윤리적 자세가 기초가 되어 법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날 모든 권리 행사 의무이는 시인의 조차 성실해야 한다는 인간의 충실성을 전제로 한 법이라는 것을 민법 이자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 문제 얘기는 한도 없었단 말이야. 대법관은 멋져 보이고 그래서 생각해보자면 법과 정의가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정의가 전제가 되어진 기본적인 인간적 성실성이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걸 내세워야 하는 말이야. 그 얘기를 한 놈이 한 놈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단지 그 문제 갖고 제기하면 대통령이 제기하면 안 되니까 대통령이 참고 견디면서 더 가만히 보자. 대통령 입장에 참고 견디자. 또 있는 것이 뿐이지만 이런 상황들을 보자면 그 얘기를 지대로 해서 인간적 성실성의 기초를 위해서 법과 정의라고 규범이라고 나온 것이다. 그 일을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보고 있다가 우선 그분께 또 집사람 마사지 해주고 인슐린 놔주고 내가 밥 먹고 청리 오느라고 이렇게 하지 말지만 기회 있으면 나라도 동아일보에다가 조선일보에다가 너희 신문사 이익을 위해서 존재 아니다. 더군다나 유행가 팔아먹어갖고 너희들 저 방송권 뺏기긴 팔고 떨고 잡아는 이런 더러운 신문 얘기가 되어버리면 너희 신문사 건설했던 너희 조상들은 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은 뭐냐. 실은 우리한테 해나가야 할 것은 뭐냐. 그럼 우리 잠깐만 부처님 말한 대로 우리 자신의 충실성을 어떻게 미칠 거냐. 내가 우리 근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문장을 읽어가면서도 그런 내용의 충실 방향으로 공부해 나가면 어쩌겠냐 생각이 들어요. 두 분 형님들 앞에서 너무 벌써 떠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형님들 앞에 이렇게 동생이 속인 얘기를 어제 조심만 해갖고는 근본적으로 특히 형님 특히 그 80 넘어갖고 언제 내가 쓸지 모르겠다 생각할 때 내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야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지 해야 할 때는 바로 해야겠구나. 유예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부처님 모시고 있는 집이보다 문이 허물자가 가만히 보고 그런데 문 열고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있어.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몸에 지금 아주 바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내일 모레는 누구 변호사 만나갖고 여기까지 몇 법률 문제 좀 상의를 하고 만약의 경우에 내가 죽거나 집사람 죽거나 했을 때 뒤처리 문제에 관한 것들도 예비를 좀 준비해놨구나 하는 생각들을 근데 하게 됩니다.
야,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끼끼는 문제. 만약에 내가 죽거나 집사람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저 우리 선산으로 갈 거냐. 선산에 가면 저 선산 뒷꼭지에서 거기 자리 지나가 거기서 자리 얼마 저다 그 선산 도선산다 공짜로 뺐을 거냐. 나는 어이 동님이 들고 조카한테 그랬더니 다 똑같이 가는데 나도 가면 저거 나물동으로 가면 되지. 저 뭐 이거 여기 뭐라고 저가 버려. 그럼 똑같이 가면 돼. 무엇이 두려울 거냐? 아니 그러지만 아니 그러지만이 것이고 뭐 조그마한 선입감 갖고 무엇이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에는 망상 던져야 할 때가 있잖냐. 평범한 마음으로 가서 제일 구석지로 보니까 효령동 묘지에서 거기서 하나. 그러면 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쩔 것이냐? 뭐 떨어져 있으면 머리 쳐다보고 나 여기 있을게 잘 있어. 그래 그 마음을 근본적으로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내가 이제 80이 넘어서 인생을 정년대 대한 내 마음 가짐이야지. 아 그럼 내 비석에다가 너 갖다 정한다 너 저거 갖고 뭐 그런 것 갖고 자손들 오면 그 무엇인가 계산하는 거 잡아주는 그 못된 사고방식이 있다면 너도 역시 꾀제제 한 구실의 유무로 한 잔존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과거하고 일어나죠. 이제 와서는 단지 문제는 그동안 이제 은사님들한테 학문적으로 정리했던 건 버려버리면 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학문의 수준이 떨어질까 싶으니까 후학들이 정신 죽을까 싶으니까 이것은 수신대로 무엇인가 매달아 두어야 할 거 아니냐 생각을 한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전 근래에 와서는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두 분 현님 앞에 죄송합니다만 한 말 듣자면 만약에 내가 죽고 집사람이 죽고 같이 죽었다 할 때 4시에 또 부모님들 은혜로 만났으니까 또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한번 4시 하면 다시 만나세 한 서약이라도 한 원이라도 세우고 그 인간 윤회에 따라서 한 번쯤 더 와서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봉사하고 하잖아. 그 생각을 나 나름대로 내 내면 원을 정리해놓고 거기에 임할 자세를 딱 갖췄단 말씀을 특히 존경하는 두 형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카도 참고를 해봐. 그런 자세로 생각해 가면서 죽음 앞에서 인생 정년돼서 비겁하게 계산하고 살아서는 안 좋다 생각을 먹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그러면 116페이지로부터 들어가서 속도를 내갖고 설명을 해 나가되 어떻게 하냐면 116페이지 위에서부터 불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예 7째 줄, 그 7째 줄입니다. 그 8째 줄에 장합이 나옵니다. 장합이 나오기 전까지를 제1문단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합이 116페이지 밑에서 8째 줄에 장합이 나오고 장합이 나가고 어디까지 가냐면 117페이지 여기서부터 7째 줄까지 7째 줄까지 나옵니다. 거기를 제2문단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딱 중간에 보면 가맹관이라고 한 데가 나옵니다. 가맹관 붙어서 밑에 끝들이까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차일에 황충이 근데 차이 있는데 차이 빼고 차이 무게 양, 중인, 신복 것까지를 제3문단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제 밑에 줄에 있는 차일의 황충이 출진하였으니 장합이 기소, 황충, 연매하고 그 대목을 제4문단이라고 하고 그 문단이 상당히 깁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119페이지 첫째 줄까지 가거든요. 우선 여기까지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설명, 문단 해부터 나눠보죠. 그래서 119페이지 제일 첫째 줄 말고 둘째 줄 보자면 그 다음에 유비가 대군으로서 진료 가맹관하고 거기를 제5문단이라고 보자 합니다. 일단 5문단은 좀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 좀 짧습니다. 유비가 앞장서 갖고 멘트라는 것이 그것이 5문단의 유비가 마지막에 와서 공명이 또 우, 양, 조운, 영병, 암중, 적궁이라고 해갖고 지금 유비가 참여해갖고 유비와 공명이 참여해갖고 이 작전을 지어놓고 있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 제 5문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19페이지 둘째 줄 유비가 없어서 그 밑에 6째 줄까지를 합쳐서 5문단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보자면 119페이지 밑에서 5째 줄 위에 있는 각설, 조조가, 취득, 장합 등인이 연패하고 그 대목을
거기를 제6문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120페이지 여기서부터서 5줄 보자면 이제 도료 정군산하 정군산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법정이 이렇게 한다. 작전을 세운 그 법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작전 개혁을 다루고 있는 것을 제7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119페이지 밑에서 4줄은 제6문단입니다. 그래갖고 제7문단 다음에 저희 끝까지 하나로 문단으로 보면 쓰는데 의미를 정리하기 위해서 211페이지, 121페이지 밑에서부터 넷째 줄 조운이 퇴회 원체하고 그래서 그게 네 줄을 갖고 그 다시 말하자면 25장을 총정리한 내용으로 봐서 제7문단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문단을 가지고 읽어보고자 합니다. 116페이지로 들어가서 제목은 뭐냐면 노장군이 개탈 정군산 하다. 노장군이 나이가 많은 장군이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을 못하면 개로 꾀로서 계책으로서 탈 정군산 정군산이라고 하는 조조내 군량리를 저축해놨던 병량 기지를 군수 기지를 뺏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 노장군은 누구냐면 황충이를 말하고 한번 쭉 이제 문장을 전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불구에 한 가지 읽는 방법 말씀드리면 가능하면은 한문 문장들은 딱딱 문단이 하나하나 단어가 문장이 되지만 아니가 2개나 4개나 5개가 합쳐갖고 문단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딱딱 띄워서 읽는 습관을 들이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구에 조홍이 영병도료 한중하였다. 그럼 이 문장을 이제 그렇게 쭉 읽고 그런 식으로 읽어가랍니다. 장합이 자고 분용하고 요치 파서군하였다. 조홍이 설하되 파서는 유장비 파수하니 불가경적이라. 장합이 변임료 군영장하고 영병삼만하여 찰하 3개 대체하였다. 수지리요 강일교봉에 취중요 장비가 수하적 매복하여서 조문이 대패하였다. 무시로 장합이 지시견수하였다. 장비가 제산전 찰체하고 매일 음주통매하였다. 유비가 득보 대경하고 왕여 공명상의하였다. 공명이 소착설하되 군중에 공파 원류 호주하고 다송 이유 급장장군 하소서 애현 명위연 압주하고 전광상조하였다. 여기까지가 술꾼 사고 꾸레기 장비가 매 술꾼 사람 뜻을 뱉니 술 먹으라고 한 대로 먹이고 장비를 꼬라지 4개하고 술꾼 만든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장비가 지 머리를 써서 작전하게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구에 오래지 아니하여서 조홍이 영병도료 한중하였다. 한중은 지도에서 보면 알지만 다시 말하자면 사천성 바로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고 있는 전책입니다. 조홍이 그쪽 그 지역을 당선한 장군인 조홍이 영병 군대를 거느리고서 도료 한중 쪽으로 와서 조홍 부대가 한중을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천성 겨우 들어갔던 사람 저기 유빈의 부대들은 아주 불안하게 되고 있다. 그 조홍이 부대 총 책임다. 장합이 자고 분용하고 장합이 제가
자기 스스로 나가란다고 분용. 내가 용기를 내서 자하고 내가 나가랍니다. 내가 앞장설랍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요취하석은 다시 말하면 사천성의 바로 위쪽에 있는 제일 중요 방어 요지인 하석은 가운데가 보이시는 한중이죠. 한중을 자기가 가서 폐쇄하겠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조홍이 하석은 하니까 조홍이 설 하서는 아까 장합이 내가 가른다 주장하니까 그쪽 총사령관인 조홍이 하는 말이 조홍이 말하되 하서의 장비 가수하니 하서 지역은 다시 말하면 한중은 장비라고 하는 장수가 하는 망보고 있다는 뜻이고 수는 지킨다는 뜻이니까 장비가 책임하여서 방어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가경적이다. 함부로 해서는 가벼이 접근에 대한 가벼이 대해서는 절대로 안 돼. 장비가 너무 상태가 된지 아냐? 장합이 변, 임료, 분영장하고 영병 3만하고 찰하 3개 대체하였다. 그러니까 장합이 바로 변은 곱변자입니다. 똥변자가 아니라 곱변자. 변, 임료, 분영장이라고 하는 서약서를 썼다 말이다. 분영장은 내 작전에 실패하면 내가 목을 바치란다. 내 목을 치죠. 라고 하는 서약서가 분영장이다. 그래서 장합이 바로 분영장을 이번 세우집단 작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병 3만의 군대를 영병 군대를 거느리고서 그 다음에 찰하 3개 대체 3개의 큰 부대 채는 막사원 부대의 거점입니다. 주둔지를 차는 말뚝을 박는다는 뜻도 되고 개트를 친다는 뜻도 된다. 그래서 3개의 군대 주둔지를 설치하였다. 수지하리로 수지 누가 알 것이냐? 수지 강일교봉에 취중요 장비 투하적 매복하여서 어찌 할 것이냐? 어찌 할 것 뒤에까지를 다 한꺼번에 설명한 것이고 다시 말해 이 속에서는 수지 속에는 장비의 작전이 이렇게 너무 알지 모를 정도로 발전했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리요? 강일 그 강은 아주 강한 각장 이 처음 그 말이에요. 강일 교봉 처음 한바탕 교봉 창이 부딪혀서 한 번 작전의 전투에서 취중요 장비 투하적 배복 여기 장합이가 한바탕 싸움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장비가 투하란 말은 설치해 놓은 장비가 매복시켜 놓은 잠복 부대한테 선하적 잠복 부대에게 중요 곧 바로 중요는 맞을 중장을 걸려들었다 그 말이다. 바로 장비의 잠복 부대에 투하한 숨겨놓은 잠복 부대한테다가 중요 막 붙잡고 걸려들었다 그 말이다. 중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은 맞을 중 가운데 중 그런데 크게 맞을 중자입니다. 우리 옛날 제 종조 할아버지께서 해준 할아버지께서 나 이끌어 가셔갖고 옛날 그 군사하고 저 산소에 갔는데 저를 부르더니 야 하나마 얘 김대리가 대통령 한번 할 거야. 용도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대중의 이름이야 큰 대자 가운데 중자 맞을 중자다. 한번 크게 맞춘다. 그 대통령 한번 한단 말 아니냐? 그것이 김대중 씨 대통령 당선되기 20년 전에 용자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후로는 가운데 중자가 맞을 중자란 말 중자만 나오면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용자님 생각이 나서 그냥 봐 예언을 그냥 봐 야당운동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비가 깔아놨던 매복에 중요 걸려들었다. 그래 갖고 그로 말미암아서 조군이 대표 조조 공세가 크게 깨졌다. 우시의 장합이 지시 견수 이로 말미암아서 이에서 장합은 다만 지시 시는
이 시자는 곧 비동사로 말하면 비동사 이연 뭐뭐 이다 있다는 뜻이요. 치 견수 단지 견은 부들겼죠. 단단하게 튼튼하게 지키기만은 하였을 뿐이다. 짱을 절대 안 했냐. 짱하면 장비한테 걸리면 지가 장압을 깨줄게 하는. 장비가 제산전 철체하고 장비가 그 아까 저쪽 군대들이 내세우고 있는 저쪽 군대들이 있는 산 앞에다가 철체 체는 막사 내지 군대 기지의 주둔지를 여러 말하면 텐트를 쳤거든요. 텐트를 치고 기둥을 박는다는 뜻이에요. 기둥을 세우고 나서 매일 음주 통매하였다. 날마다 음주 술을 마시면서 통매란 말은 매는 욕한단 말, 나무른단 말이다. 그렇게 시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먹으면서 욕설을 기가 같은 소 같은 거 하고 이 매 속에는 말 안 듣는 놈 잡아다가 회초로 뜯어 패기도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음주 술을 마시고 통매하였다. 통은 앞을 통자는 속 시원하게 하는 뜻이 그러니까 목청껏 악을 두고 욕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비가 또 술 취해갖고 주정하네. 그래서 소문이 나게 한 것이죠. 주정 소문 내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비가 듣고 대경했다. 유비가 그 말을 듣고 보고를 받고서 대경 크게 놀랐다. 놀란 정자가 신방 마음별에다가 서구정자 한자가 아까 말한 놀란 정자 간자로 꼽습니다. 그러면서 놀래갖고 유비는 또 술 먹고 사람 치고 못 가니까 걱정스럽던데 그래서 망자는 서둘 망자 바쁜 망자 곧바로 공명 상이 공명을 불러서 상의를 하였다. 공명이 소착선 공명이 웃음을 띠고 소착이라면 웃음을 띠고 말이야. 웃음을 머금고 말하기를 군중 공파 원류호주 군대 막사 소개가 원류호주 좋은 술이 하나도 없이 장비가 다 먹고 떨어졌을까 걱정이 된단 말이야. 공파는 걱정스럽단 말이야. 술이 없으면 장비가 작전을 못하니까 그 말입니다. 사람 뜻을 뺄까 걱정이 아니라 술 없으면 장비가 작전을 못할까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송 이주 급장장군 그러니까 가능하면 더 많은 술을 미주 더 좋은 술을 급장장군 장비한테다가 보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 장비는 지금은 이제 숨고 떠들지만 숨고 떠드는 술꾼이 아니요. 숨고 떠드는 것을 방편으로 해서 전략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명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 명, 위, 연, 압주하고 전왕상조 하였다. 그래서 곧바로 위연이라고 하는 위연은 성질 지라 같은 놈이지만 그래도 장비한테 꼼짝을 못해. 그래서 위연이를 불러서 명해서 압주 술 갖다 드려라. 그렇게 명해서 전왕상조 몸소 가지고 가서 위연이가 가지고 가서 어디까지 가지고 가냐? 장장군 장비 앞에까지 가지고 가서 상조 정성삼자 정성스러운 삼자에 조심스럽게 도와주고 왔다. 이절로 들어갑니다. 장합이 견 장비 연일 음주하고 방향무인하고 편 성착 원야 영병급체했다. 도료 체전하여서 요견 장비가 정자제 등화 통명적 하여 장중 음주하였다. 장합이 일함 대함 일성하여 살립 장중하였다. 일창으로 장비를 자도했다. 자세 일간하니 각시 일계 초인이었다. 장합이 심지 중계하여 황망 퇴출하였다. 저 시에
연주포가 기하고 일장이 당선하니 난주거로 당선하여 난주거로하니 정시 장비였다. 여기까지 보였다. 장합이 보니까 장비를 보니까 연일 음주 딱 아침부터 연일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연일 하루 내에 술만 마시고 앉았다 말이야. 그러니까 술만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 우리 옆에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무시하고 깨끗 쓰면서 술만 먹고 있단 말이야. 그 방향 우리 옆에 사람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술만 마셨다. 그래서 고편 승착 원야 영병 급체. 그래서 곧바로 승착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 착은 잡고 승은 기회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이 기회를 잡아서 원자 잘 뜨는 밤중에 영병 급체 군대를 거느리고서 급체 기습을 하기로 승착이라면 바로 이 기회를 잡기로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승착이란 말은 찬스를 잡기로 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료 캐전하여서 요견 장비가 정자재 증화 통명적 하여서 장중 음주하였다. 장합이 대함 일성하고 찰립 장중하여 일창으로 장장비 자도 하였다. 그렇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장합이가 보니까 멀리 요견 장합이가 멀리 보니까 장비가 정좌재 등화 통명적 등불이 화는 가운데에서 앉아서 단정히 앉아 정자니까 앉아서 술만 계속 마시고 있다고 앉아서 장중 그 막사 안에서 음주 술 마시고 있다. 그것이 보였단 말이야. 보니까 그래서 장합이 이 새끼 술 먹고 있구나. 그래서 장합이 대함 일성 큰 소리로 한번 창받아라 창받아라 그러고 큰 소리 지르겠죠. 그리고 나서 살립 장중 살자는 사람을 죽인다는 살자고 우리는 있고 그 다음에 쳐들어갈 때는 쇠라고 읽는다고 합니다만 살자나 쇠자나 중국어나 쇠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면 우리 뜻은 그냥 살립이라고 합니다. 쳐들어갔다. 그 막사 안으로 쳐들어갔다. 그래서 일창으로 창질 한번 해서 장비 자도 장비를 앞에 있는 장군장자는 장군장자가 아니라 목적을 인도하는 정치사 장자입니다. 장비를 자도 자는 창을 찌를 자자고 덧자는 물 넣어줄 자죠. 장비를 창으로 한번 찔러서 쓰러뜨렸다. 그런데 반항도 안 해. 자세히 일관하니 자세하게 창 찔렀는데도 찔러서 다시 보니까 그러나 각자는 반대의 말이 영어로 말하면 번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시일개 초인 진짜 장비가 아니라 하나의 풀로 만들어낸 헛수예비 장비였다. 그 장합이 침지 중계 장합이 마음속에는 왜 내가 걸렸구나. 그래서 개책에 걸려들었다. 진짜 걸린단 말이에요. 걸려들었다고 깨달았다. 장합이 저거 개책에 내가 걸려들었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알았으니까 이렇게 항망 대출 급히 서둘러서 뒤로 물러 도망을 나왔다. 그런데 저 시에 그때에 연주포라는 것은 빨개 갖고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 축제 때 하나 하면 그 장난감으로 연기해서 짜자자자 계속 나온 그 딱 청제 딱 촉포예요. 그것이 연주포예요. 이게 붉은 빛깔을 계속해서 터뜨리는 축포예요. 이것이 연주포가 헛소리가 일어나고 일장당